뉴스는 끝났다. 뉴스와는 다른 새로운 이야기 뉴스얼의 강지영입니다. 지난 10월 7일 팔레스타인의 이슬람 저항운동 단체 하마스가 이스라엘을 상대로 공습을 감행하면서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 전쟁이 시작됐습니다. 국제사회의 지금 가장 뜨거운 이슈이자 참혹한 전쟁으로 펼쳐지지 않을까 굉장히 우려가 되는데요. 고려대 중동이슬람센터 연구위원 성일광 교수님 모시고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요즘에 사실 이제 중동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의 전쟁이 계속되면서 전쟁이라고 표현, 공습이 되면서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네, 일방적인 공격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네, 전쟁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요. 네, 어쨌든 이 참혹한 과정이 이제 발발되면서 많은 분들이 여기에 관심을 쏟고 있는데 사실 중동의 이런 이야기는 항상 이슈가 되어 왔기 때문에 맨날 싸우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사실 조금 들어요. 네네. 또 싸우네? 네네. 왜 저렇게 계속 싸우는 거야? 도대체 뭐가 원인이야? 어떻게 그렇게 서로 이렇게 원수지간이지? 이런 생각이 드는데 결국에 다 이렇게 종교 전쟁이 이제 그 시작이라고 볼 수 있죠. 종교도 있지만 이제 민족주의 부분도 있죠. 즉 팔레스타인 민족주의가 네, 유대인의 이제 이스라엘의 어떤 민족주의가 서로 맞부딪히면서 네, 거기서 이제 팔레스타인 국가가 빨리 세워지면 이 문제가 조금 해결될 수 있는데 문제는 팔레스타인 독립 국가를 세우는 것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고 협상은 계속 해왔지만 이게 실현이 되지 않으니까 팔레스타인 측은 계속해서 이스라엘에 대한 저항을 하고 있는 것이죠. 알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본격적인 그 이스라엘 이번 전쟁에 대한 내막에 대해서 짚어보겠습니다. 자, 키워드 띄워주세요. 자, 왜 싸우는가? 그러니까 왜 싸운지 방금 되게 간략하게 말씀해 주셨지만 이스라엘의 역사와 가자 지구 그리고 하마스에 대한 얘기를 조금 더 정리하고 들어가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좋습니다. 네, 이스라엘 역사, 긴 역사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분쟁을 얘기할 때는 보통 19세기부터, 그러니까 1882년, 즉 19세기 말부터 전 세계에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이 네. 팔레스타인 지역으로 모여들기 시작해요. 왜? 유대인의 국가를 세우고 싶은 거예요. 자기들의 국가를. 왜냐하면 그 전까지는 자기들의 국가가 없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전 세계에 살고 있던 유대인들이 반유대주의에 탄압받던 유대인들이 더 이상 우리 이렇게 못 살겠다. 유대인 국가를 세워서 우리도 인간답게 살겠다는 꿈을 가지고 돌아오기 시작했고요. 그런 운동을 일으킨 것이 바로 시오니즘이죠. 네. 그러니까 유대인의 민족주의라고 할 수 네. 있습니다. 그러다가 1948년 이스라엘이 건국하게 되고 이스라엘하고 아랍 국가들이 전쟁을 하기 시작하고요. 그 사이에서 팔레스타인 사람들은 이제 난민 신세가 되거나 주변 아랍 국가로 도망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면서 1967년 6.1 전쟁이 되면서 결국 이스라엘이 문제가 되고 있는 가자 지구와 지금 지도를 보시면 제일 왼쪽에 지중해 가자 지구 있죠? 네. 저 지역과 그 다음에 예루살렘 위쪽에 있는 저기 노란 부분 네. 저 지역이 이제 요르단강 서안 지구, 즉 웨스트 뱅크 지역을 1967년 6.1 전쟁에서 저 땅을 빼앗았는데 돌려주지는 않았어요. 그러니까 웨스트 뱅크는 요르단 땅이었는데 돌려주지 않았고요. 가자 지구는 원래 이집트가 통치하던 지역인데 저것도 가지고 있게 되면서 결국 저 지역에서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독립국가를 세우기 원했죠. 그래서 계속해서 협상을 해오다가 그것이 잘 되지 않았습니다. 잘 되지 않았고 이제 가자 지구를 좀 설명을 드리면 보십시오. 가자 지구는 갈 데가 없어요. 지중해. 네. 그리고 밑에는 이집트가 있고요. 네. 저런 상황에 있고 요르단강 서안 지구에는 우리가 알고 있는 팔레스타인 해방기구, 즉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중에 좀 온건파가 통치하고 있고요. 네. 가자 지구는 오늘 저희가 얘기하게 될 강경파, 하마스가 통치하는 지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양측으로 지금 나눠져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하마스가 근데 2007년 가자 지구를 온건파와 대결해서 무력 충돌이 있었는데 그것을 차지하게 됩니다. 무력으로. 그래서 2007년부터 가자 지구를 통치하게 되고 이스라엘이 가자 지구를 봉쇄를 하게 됐죠. 봉쇄보다는 제재도 하고요. 봉쇄도 하고요. 왜냐하면 그 지역에서 하마스가 계속 무력 투쟁을 하니까요. 그러면서 이제 가자 지구가 창살 없는 감옥이 되고
아주 가자지구 주민들의 삶이 이제 고통 속으로 빠져들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하신 걸 본 것 중에 하마스의 사실 존재 이유 자체가 무장 정파로 이스라엘을 반대하는 집단이기 때문에 하마스가 존재하는 한 어쨌든 이스라엘과 계속 부딪힐 수밖에 없는 존재다라고 말씀하신 걸 봤어요. 네, 정확한 지적이십니다. 그러면 그 얘기를 근거로 했을 때 하마스가 지구에 사라지지 않는 이상은 이 분쟁과 전쟁이 계속 될 수밖에 없는 거 아닐까요? 그렇습니다. 원칙적으로는 하마스의 존재 이유가 무장 투쟁이고 무장 저항인데 쉽게 말씀드리면 하마스와 이스라엘은 평화라는 단어를 쓸 수가 없습니다. 피스라는 단어를 쓸 수가 그럼 없습니다. 정말 둘 중에 네. 이렇게만 좀 그렇지만 정말 사라져야 끝나는 겁니까? 그렇죠. 그런데 단 해결책이 딱 하나 있습니다. 뭐죠? 평화 관계가 아니고요. 네. 장기 휴전. 그러니까 너와 평화를 이룰 수는 없지만 나는 장기 휴전을 할 용의는 있다. 그것을 우리가 아랍어로 후드나라고 하는데요. 네. 하마스가 이전에 후드나를 했습니다. 뭐 3, 4년 정도 하다가 결국 그것이 나중에 폐기되면서 다시 충돌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하마스와 이스라엘이 이 장기 휴전을 하게 되면 그것이 사실상 평화로 가는 거랑 똑같다. 그래서 마지막 남은 해결책은 양측이 휴전으로 가는 것이다. 그것 말고는 없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근데 이번 전쟁이 사실 좀 요약해 보면 이란이 그 배후에 좀 있다는 설도 계속 나오고 있고 네네. 하마스가 이스라엘과 사우디의 외교 정상을 반대했기 때문에 요걸 좀 네. 뒤틀기 위해서 왜냐면 그게 이롭지 않으니까 이란에게 네네. 그래서 이제 이번 전쟁이 하마스가 이렇게 쳐들어가고 이렇게 됐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교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신 걸 제가 봤고요. 네, 모든 전문가들이 그렇게 지금 분석을 하고 있고요. 실제로 지금 오늘 뉴스에 나왔습니다. 사우디가 이스라엘과 관계 정상화 협상을 잠시 중단하겠습니다. 중단됐어요, 지금. 그러니까 하마스의 뜻대로, 네. 이란의 뜻대로.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하마스는 이스라엘에 대한 무장 투쟁이 존재 이유이지만 타이밍, 왜 이 시점에서 이렇게 기습 공격을 해서 맞아요. 했는가를 이제 분석하다 보니 이스라엘 사우디 관계 정상화가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저희들은 아무래도 그것 때문에 그것이 또 하나의 중요한 이유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각자의 입장을 한번 이번엔 짚어보겠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 띄워주세요. 그래서 지금 각자의 입장은 어떻게 되어 있는가, 이스라엘과 하마스는 도대체 어떤 명분으로 싸우고 있는 것인가를 좀 더 정리해보고 들어보겠습니다. 자, 이스라엘의 그러니까 가자지구 봉쇄 정책의 이유는 그냥 팔레스타인이 싫어서예요? 그건 아니잖아요. 아니죠. 네. 이스라엘이 봉쇄하는 이유는 가장 큰 이유는 이스라엘에 있는 가자 지구에 있는 하마스가 이스라엘로 특히 민간인 지역에 가스함 로켓이라는 수많은 로켓을 계속 쏘아대니까요. 공격을 하기 때문에. 그렇죠. 공격을 하기 때문에 더 이상 무기를 만들지 못하도록 무기가 될 수 있는 자원을 가자 지구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봉쇄를 하는 것이죠. 근데 일각에서는 이런 의견도 있어요. 팔레스타인인들도 억압을 받다 보니까 난민 신세가 되어서 그런 게 쌓인 것들이 분출돼서 이렇게 이스라엘 공격한 것이다라는 어떤 측의 의견도 있더라고요. 이거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그것도 맞는 말씀이죠. 이스라엘의 요르단강 서안 정책과 이스라엘의 가자 정책, 이스라엘은 가자 지구를 정확하게 말씀해 주셨지만 봉쇄를 하고 있고요. 물론 이스라엘 측에서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지만 가자 입장에서는 또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민간인들도 있는데 그쵸. 그렇죠. 하마스만 봉쇄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일종의 집단 체벌입니다. 그렇죠. 요르단강 서안 지구에서도 이스라엘이 지금 현 정부가 대단히 극우적인 정부고요. 이스라엘 즉 팔레스타인 사람들의 차별을 계속 하고 있기 때문에 그 극우 정권이 그래서 네. 쉽게 말해서 요르단강 서안 지구에서 많은 좋지 않은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팔레스타인 주민 마을을 유대인들이 가서 불을 지르고 차를 불태우고 집을 불태우는데 이스라엘 경찰이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런 모든 것들이 지금 다 겹치면서 팔레스타인 민중들의 분위기가 안 좋아졌고 이런 상황에서 결국 하마스가 기습 공격을 한 게 아닌가 이렇게 이제 보는 것이죠. 근데 되게 제가 흥미로웠던 부분이 뭐였냐면 그래서 팔레스타인들이 하마스를 지지하느냐 국민들도 했더니 어쩔 수 없이 그래도 반 이스라엘 감정이기 때문에 하마스를 그래도 좀 지지하는 분위기인 것 같다라고 말씀하신 걸 제가 봤거든요. 네네. 실제로 여론조사를 해보면요. 가자지구도 정확하게 제가 수치를 말씀드릴 수 없지만 한 7대 3 정도로 하마스를 지지할 것이고요. 요르단강 서안 지구, 즉 온건파가 통치하는 지역도 6대 4
정도로 하마스 지지가 더 높습니다. 그렇게 된 이유는 하마스가 이렇게 좀 잔인한 짓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여론조사가 높고요. 물론 이 사건 이후에 다시 한번 여론조사를 해봐야 되겠지만요. 온건파 피에로나 또 다른 무장정파 파탁이라는 또 온건 정당이 있는데 이 사람들이 상당히 무능하고 엄청난 재정 지원을 많이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팔레스타인 사람들의 삶이 나아지지 않았다. 그 엄청난 자원은 다 어디로 갔는가? 부패, 무능 이런 것들 때문에 팔레스타인 주민들의 인기가 바닥인 것이죠. 그럼 어찌 보면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두 나라 모두가 약간 극보수주의로 가면서 서로 좀 극과 극으로 대치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 보여지기도 해요. 그렇습니다. 지금 강경파와 강경파의 대결이 있죠. 온건파는 요르단강 서안 지구에 있지만 팔레스타인의 강경파는 가자 지구를 통치하고 있는 하마스고요. 그다음에 이스라엘의 강경 정부, 쉽게 말해서 구구파가 들어서면서 지금 총리. 구구파들이 이제 어떤 구구적인 정책을 추구했고요. 그러면서 이 두 극단이 부딪히면서 지금 이런 비극적인 사건이 일어난 것이죠. 네. 어쨌든 이 나라를 둘러싸고 근데 다른 나라도 굉장히 많이 얽혀 있습니다. 세 번째 키워드 주시죠. 그래서 외부의 시선, 외부의 입장을 좀 짚어볼 텐데 지금 뭐 미국은 이스라엘을 지지한다고 밝혔습니다. 그 나라들이 지원을 해줄 거지만 직접적으로 나서진 않을 거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네, 지금도 똑같은 입장입니다. 미국이나 나토 무기 지원, 또 필요한 외교적 지원, 탄약 이런 것들은 다 지급해 줄 것이고요. 혹시 이스라엘이 정말 어려운 상황에 처한다. 예를 들어서 레바논에 있는 헤즈볼라가 참전을 하게 돼서 이스라엘이 두 개의 전선에서 전쟁을 하게 되었을 때 너무나 힘들게 되었다. 완전 패망하게 되었다. 혹시 그렇게 되면 미국이 어떻게 개입할 수 있는. 있겠지만 그렇지 않고서야 미국이 자국군을 이 지역에 파견할 일은 없다고 봅니다. 근데 오늘 뉴스도 나왔는데 이제 지상전을 좀 도입하는 초읽기를 하고 있다는 얘기가 나왔어요. 이스라엘군이 네네. 가자 지구를. 그럼 이제 사실 교수님 말씀하셨던 것 중에 헤즈볼라가 이제 그걸 보고서 이스라엘군이 어느 정도로 대응을 할까를 간을 본 다음에 들어올지 말지를 더 결정한다고 말씀하셨어요. 네네. 그럼 지상군이 이렇게 들어와요. 네. 그럼 헤즈볼라 입장에서 이걸 좀 긴밀하게 좀 지켜보고 있는 상황이. 지켜보고 있죠. 아주 세밀하게 지금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의 전쟁 양상이 어떻게 돌아가는가, 누가 지금 우세한가. 그다음에 이스라엘 군이 투입이 되면 전체 이스라엘 군에 얼마만큼이 투입이 되느냐, 그것까지도 모니터링을 하겠죠. 그러면서 북쪽 전선에서 우리가 즉 헤즈볼라가 이스라엘과의 전쟁을 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 결정할 것이고 하게 되면 어느 타이밍에 들어가는 것이 가장 자기한테 유리할 것인지 지금 그 시간 때를 보고 있는 것이죠. 교수님이 말씀하신 것 중에 하마스가 사실 무서운 것보다 헤즈볼라가 진짜 무서운 단체다라고 네네. 말씀하셨어요. 네. 그 이유가 좀 있습니까? 일단 무기 체계 자체가 하마스보다는 헤즈볼라는 훨씬 좋은 무기 체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 장거리 미사일도 많이 가지고 있고요. 그다음 장거리 로켓도 많이 가지고 있고요. 미사일도 가지고 있고요. 그다음 하마스 대원보다는 헤즈볼라 대원들이 훨씬 더 잘 싸웁니다. 왜냐하면 시리아 내전에 헤즈볼라 대원들이 많이 가서 싸워본 경력이 있기 때문에 이 헤즈볼라 대원들은 이스라엘과 상당히 잘 싸울 것이고 무기도 훨씬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헤즈볼라가 참전하게 되면 전쟁의 양상은 완전히 달라진다. 이스라엘의 사망자는 최소 몇천 명 이상이 늘어나고 10,000명까지도 갈 수 있는. 네, 완전히 다른 양상으로 그렇게 전개될 것입니다. 만약에 헤즈볼라가 이번 이스라엘 지상전을 보고서 참전을 해요. 이 정도 해볼만 하겠는데라고 들어와요. 물론 병력 엄청나게 차이가 나겠지만 그러면 제5차 중동 전쟁 가능성도 그땐 있다고 보십니까? 근데 정확히 5차 중동 전쟁이라는 의미가 무엇인가? 중동 전쟁의 의미가 무엇인가? 과거로 돌아가 보시면 우리가 중동 전쟁하면 첫 번째 1948년 제1차 중동 전쟁은 이제 우리가 이스라엘 쪽에서는 자기들은 이제 이걸 독립 전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랍 사람들은 되게 싫어하죠. 그래서 그게 1차 중동 전쟁이고요. 그럼 아랍 국가들이 다 이스라엘과 전쟁을 했던 것이고 2차도 역시 1956년 영국과 프랑스, 이스라엘이 이집트를 아예 침략 공격했던 것이고 67년 역시 이스라엘과 주변 아랍 국가고요. 73년도 주변 아랍 국가들이 전쟁을 했단 말이죠. 근데 지금은 아랍 국가가 아니지 않습니까?
헤즈볼라라는 무장 단체, 하마스라는 무장 단체, 쉽게 말해서 이제 비국가 단체거든요. 그래서 그런 단체들과의 전쟁을 우리가 개념 정리를 할 때 이것을 5차 중동 전쟁이라고 할 수 있을까라는 이제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된다는 얘기죠. 그런 의문은 좀 있을 네. 것이다. 근데 궁금한 게 사우디아라비아는 어쨌든 팔레스타인을 전격적으로 좀 지지하겠다라고 밝혔잖아요. 네네. 저는 그 뒤에 반미 감정이 있기 때문에 좀 그런 것도 얽혀서 사우디가 그렇게 밝힌 것일까라는 생각이 좀 들었거든요. 사우디아라비아가 팔레스타인을 지지하겠다. 네. 아닙니다. 그거는 꼭 반미라고 볼 수 있는 게 아니고요. 사우디 측에서는 지금 그렇게밖에 답할 수가 없죠. 다른 대안이 없습니다. 아주 곤란한 지경에 처해 있습니다. 이스라엘과 지금 되게 친해지려고 노력을 하다가 중간에 네. 지금 태클을 당했어요. 네. 그래서 이 상황에서 이스라엘을 지지한다고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러나 중립을 할 수 있잖아요. 안 됩니다. 중립도 안 됩니다. 왜냐하면 사우디아라비아는 아랍권과 이슬람권에서 지도력을 발휘하는 지도력을 국가이기 발휘해왔고 계속 그 지도력을 가지고 싶어해요. 그래서 아랍 국가들 중에는 이스라엘과 문제가 없는 국가들이 있지만 그 국가들 내 국민들은 다 이스라엘을 싫어합니다. 그래서 사우디 자기 국민들을 위해서라도 팔레스타인을 지지한다는 발언을 했는 게 당연한 것이고요. 중요한 것은 하마스를 지지한다고 하지 않고 팔레스타인을 지지한다는 거. 거기에 초점이 맞춰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마스보다는 오히려 요르단강 서안에 있는 온건파를 주장했을 가능성이 있고 팔레스타인 주민들을 지지한다는 그런 의미일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런 의미가 또 이렇게 네네. 안보가 확실히 좀 차이가 있었네요. 네네. 자, 여기서 잠깐 퀴즈 드리겠습니다. 제가 좀 퀴즈를 드릴 텐데요. 아까 저희가 얘기했던 무장단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하마스였고 저희가 이보다 더 무서운 이 무장단체가 들어오게 되면 정말 참전을 본격적으로 하게 되면 더 무서운 전쟁이 펼쳐질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네 글자입니다. 이 무장단체 무엇인지 레바논에 있습니다. 무엇인지 알려주시면 저희가 영화표 보내드리겠습니다. 사실 너무 먼 나라라서 와닿지는 않지만 그 전쟁의 그 영상들을 보면서 또 남일 같진 않아요. 왜냐하면 우크라이나 전쟁을 저희가 좀 봤기 때문에 너무 참혹한 걸 알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입장에서 이 전쟁을 좀 어떤 시각으로 좀 저희가 바라보고 관심을 가져야 될까요? 그렇습니다. 정말 이 분쟁을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고 딱 중간자 입장에서 객관적인 입장에서 본다는 것 자체가 상당히 지금 어려운 상황이고요. 그래서 일단 우리는 국제 분쟁에 대해서 이게 남의 일이니까 우리한테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 그런 입장보다는 우리도 이 국제 분쟁, 우리도 남과 북이 대치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네. 국제 분쟁에 적극적으로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더 나아가서 저는 우리나라가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문제에 좀 관심을 가지고 이 사람들이 평화롭게 살 수 있도록 우리가 할 수 있는 우리나라가 공헌할 수 있는 길이 무엇인지 한번 그런 부분을 또 찾아봤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일본 같은 경우는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평화 협상을 중지하겠다고 몇 번이나 제안을 했습니다. 양측에다가 자기들이 이 호텔도 대주고 모든 필요한 것 시설을 다 대줄 테니 지원하겠다. 도쿄로 와서 평화 협상을 해보십시오. 저희들도 그렇게 물론 이것은 우리가 그것을 성공시킬 가능성은 그렇게 크지 않지만 저희가 이렇게 남의 분쟁에 관심을 가질 때 우리가 남의 분쟁에 관심을 가질 때 그 사람들은 우리를 얼마나 높게 평가하겠습니까? 그리고 주변 아랍 사람들도 한국이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문제에 저렇게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해결하는 노력을 보여준다. 우리는 좀 더 우리를 바라보는 눈길이 우리를 다르게 아마 평가할 것입니다. 아까 휴전 상태를 평화는 없다, 휴전 상태로 가야 된다 그 말씀하실 때 사실 남과 북의 그런 게 좀 떠오르기도 했고요. 사실 이스라엘의 그 경계막이 뚫린 거 보고서 다들 그럼 정말 북한도 이런 식으로 쳐들어오면 어떡하지라는 생각을 다 아마 해보셨을 것 같아요. 네. 그거에 대한 가능성도 교수님도 혹시 생각해 보셨습니까? 우리나라요. 네. 글쎄요. 우리도 철저하게 대비를 하고 있지만 이스라엘도 철저하게 대비를 했어요. 했습니다. 대비를 했습니다. 최고 대비를 했는데 수준이잖아요. 결국 이스라엘의 실수는 너무 기술에만 의존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쳐놓은 그 철책이 이제 스마트 펜스라고 그래서 뭐 AI 펜스라고 하는데 네. 그것이 완전히 망가졌어요. 왜냐하면 팔레스타인 하마스 대원들이 거기다 폭탄을 설치해서 모든 것을 다 부시고요. 그래서 감시 카메라나 이런 것들을 모두 다 부시고 그 다음에 필요한 패러글라이딩 타고 내려왔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6회공 3차원의 기습 공격을 했어요. 이것을 우리가 보통 하이브리드 전쟁이라고 합니다. 이 기존의 전쟁 스타일과 다른
하이브리드 전쟁이라 그래서요. 네. 예, 비국가 단체가 완전히 이제 국가와의 전쟁을 하는데 전혀 접근법이 다른 전쟁 방식을 쓰는 것이죠. 그래서 철저한 대비 말고는 답이 없다. 방심하면 안 된다. 심지어 이스라엘이 지금 내분으로 좀 갈등이 되어 있는 그런 걸 틈타서 들어온 거라고 분석하신 걸 보면서 네. 야 진짜 나라가 좀 이렇게 분해되면 네네. 밖에서 오는 적도 되게 막기 힘들겠다. 그렇습니다. 그런 생각이 남남 갈등 네. 그리고 이스라엘 내에서도 이번 사법 개혁 그걸 하느라고 네. 얼마나 국론이 분열돼 있었습니까? 그것을 하마스가 정확히 알고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허를 찔린 것이기 때문에 우리도 철저히 대비하고 방심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알겠습니다. 오늘 사실 좀 저는 사실 되게 일천한 지식이라 좀 공부를 해봤는데 얘기 들으니까 좀 이해도 좀 되고 더 무섭다는 생각이 많이 드는 것 같아요. 어쨌든 오늘 들어온 댓글도 좀 확인해보고 퀴즈 정답은 선생님 무엇이죠? 헤즈볼라죠, 헤즈볼라. 네. 헤즈볼라. 신의 당. 네. 네. 무슨 뜻인가요? 신의 당. 신의 당. 알라 신의 당이라는 뜻입니다. 그렇군요. OHS님 헤즈볼라 맞춰주셨기 때문에 이분께 영화표 보내드리겠습니다. 오늘 정말 반응이 뜨겁습니다. 아무래도 많은 분들이 이제 뉴스를 통해서 이걸 접하시기 때문에 알면서도 사실 잘 모르겠거든요. 이 내용을 들을 때. 근데 이런 뒷얘기를 좀 듣고 그 역사, 이런 전쟁의 의미에 대해서 짚어드리니까 많은 분들이 좋아하시는 것 같습니다. 자, 댓글 좀 확인해 볼게요. 극단적이다. 하마스랑 이스라엘은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팔레스타인 민간인이 이제 희생자일 수밖에 없겠다. 네. 그냥 하마스는 어쨌든 팔레스타인이 하지만 네네. 그들은 싸우지만 그거 외에 민간인들은 다 어쨌든 그 모든 화살을 받고 있는 거잖아. 피해도 입고 있는 네네. 거고. 그래서 하마스가 그런 측면에서는 대단히 나쁘다. 가자 주민을 인간 방패 삼는 게 아닌가, 볼모로 잡고 있지 않는가 그런 비판이 나오는 것이죠. 장기 휴전이 해결 방법이라면 성공 모델이 어디서 나온 건가요? 이것은 이전에 이스라엘과 하마스가 몇 년간 후드나 즉 휴전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험을 살려서 양측이 좀 노력을 해야 되죠. 미국이 중재를 하든지 아니면 이집트가 중재를 해서 서로의 조건을 맞춰주고 5년 정도 후드단을 하고 그것이 잘 되면 다시 5년 연장하고 그런 방식으로 계속 연장을 하게 되면 사실상 평화 과정으로 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미국이 이스라엘을 돕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군사 동맹을 맺은 것도 아닌 것 같은데. 미국은 전통적으로 이스라엘을 계속 지원해 왔는데요. 그것은 미국은 중동 지역에 이스라엘만한 우방이 없습니다. 아랍 국가들이 있습니다만 종교도 다르고요, 사람도 다르고요. 유대인은 그래도 유럽 사람처럼 서방의 어떤 아주 친화되어 있는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미국이 꼭 필요한 국가가 또 이스라엘이고 이스라엘은 미국이 더 필요하죠. 많은 분들이 이해하기 쉽게 가르쳐주셔서 너무 감사하다. 이런 댓글들이 많았습니다. 네, 오늘 좀 중립으로 말씀해 주셨다고. 네, 제가 최근 이 방송에서 이스라엘 편을 많이 들어가지고요. 비판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좀 중립적으로 하려고 대단히 많이 노력을 했습니다. 그걸 좀 많이 알아주신 것 같아요. 네. 시청자분들께서. 네네네.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또 이런 자리 있으면 또 모셔도 되겠습니까? 언제든지 오겠습니다. 모든 스케줄을 다 빼고요. 일로 오도록 하겠습니다. 전폭적인 또 사실 이게 분쟁이 하루 이틀 만에 끝날 게 아니라서 저희가 또 모실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어쨌든 더 이게 커지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제 지상전이 돌입되면서 전초전이 이제 들어가는데 더 새로운 소식은 뉴스룸에서 또 전해드리겠습니다. 저는 내일 더 새로운 이야기로 돌아올게요.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안녕.